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제2회기 청동기와 그 다음에 고조선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1회기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런 내용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칠판 글씨로 여러분과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교재를 보면 우리가 청동기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경부터 기원전 1500년경인데요. 이렇게 연도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에 나올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외우는 게 좋겠죠. 일단은 도구는 청동기 시대에 맵을 한다면 여기 도구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다. 청동기.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었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잉여 농산물이 생겼다. 잉여 농산물. 이 말이 뭐냐? 남는다. 남았다. 뭐가요? 곡식이 남았다. 이 얘기예요. 곡식이 남았다.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가진 자와 많이 없는 자. 이래서 여기서 생긴 게 바로 빈부의 격차. 그 유명한 빈부의 격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다. 청동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동기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는데요. 뭐냐? 재정, 제사와 정치가 일치했다. 그래서 재정 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무덤인 고인돌이 등장했다. 이 고인돌은요. 어떤 경계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경계석이 아니라 이거는 족장의 무덤입니다. 족장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족장의 무덤이 있었다. 이거는 바로 신분제 사회. 신분제 사회가였다. 이렇게 정리를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사 시험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서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비파형 동검. 거기 세형 동검 나오고요. 반달 돌칼. 지금은요. 여러분 그림만 잘 봐두세요. 반달 돌칼. 그 다음에 청동방울. 그 다음에 거푸집이 나왔는데요. 이 거푸집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거푸집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거푸집은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청동기 청동기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거푸집은 뭐냐면 틀이에요. 틀 또는 모양,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틀이자 모양을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거기 옆에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미송식 토기가 있고 팽경 토기 있는데 거기 중요한 게요, 이름 민문이 토기가 있습니다. 여기 헷갈리면 안 되세요. 이름 민문이 토기 나중에 보기에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름 민문이 토기 큰일 나죠. 여기서 이름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민문이 토기입니다. 민문이 토기. 이름 민문이 토기는요. 신석기 때 초기의 토기였어요. 그래서 이름 민문이와 그냥 민문이 토기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아까 보면 고인돌에 대해서 얘기했죠. 고인돌, 탁작식 고인돌이냐 바둑식 고인돌이냐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분명히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교재 밑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청동기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안 했는데요. 우리가 시험에 출제될 한줄이 꽤 맞는 바로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코가 이렇게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보시면요, 농기구나 일상생활 도구에서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를 사용하고 반달 돌칼을 사용했다. 이건 뭐에 사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곡식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벼농사.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신석기 시대의 혁명인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사를 지은 거에서 벼농사는 짓지 않았다. 조피 수수다. 그래서 말장난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동기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신석기 시대보다는요, 바닥에서 지상에 올라와서 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움집에 땅을 파고, 이렇게 신석기 시대는 땅을 파서 기둥을 세우는 움집이었다면 움집에 살았어도 여기는 땅 위에서 그냥 살았다. 근데 여기서 아주 청동기 시대에 그 군장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군장은 결국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늘의 제사.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청동기 시대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고인돌에 대한 부분. 고인돌, 반달 돌칼, 그 다음에 뭐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고, 특히 이 거푸집 있죠? 거푸집. 정말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푸집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까지. 자, 그럼 청동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고조선은요, 기원전 2333년입니다. 옛날에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가 단기, 서기 이런 말이에요. 단기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2022년이니까요. 단기 4355년.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우리는 요즘 그냥 2022년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단기 지금 4355년 고조선에부터 우리의 민족으로 붙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교재를 보면 고조선은 당군 왕검이라고 했습니다. 당군 왕검. 그 다음에 제일 알아야 될 게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그 다음에 아까 청동기 때 내가 이거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비파형 동검이라고 있었죠. 청동기 때 동검이 있었는데 비파형 동검 이게 있었거든요. 요게 이렇게 보면요, 이게 고조선에 들어오면 세형 동검 이렇게 조금 초기에는 비파형 동검, 나중에는 말기에는 세형 동검이 됐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와 그렇게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중에는 거친 무늬 거울이 있었고요. 요때에는 잔무늬 거울,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이 시작이 어렵죠. 우리나라 말에 시작은 많이 나와있어요. 시작하시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기 교재에 보면요, 시험에 잘 나와요. 당군왕검, 홍익인간, 세용동검, 또 팔조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팔조법. 그 팔조법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의 건국에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는 어디냐? 고조선.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 특히 시험에 나올 때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이룩됐다. 그럼 틀립니다. 청동기 문화로 건국이 됐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봅시다. 여기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했다. 문화로 시작. 기원전 BC라고 그러죠. BC 2333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였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당군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봤죠. 당군신화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당군신화.
단군 신화. 뭐가 생각나요? 토테미즘 생각나죠? 결론은 곰의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요. 곰의 부족은 사람이 됐고 호랑이는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단군 신화인데요. 이 단군 사기는 삼국 사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거는 간혹 나중에 다른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고려 시대의 스님인 이련 스님이 쓴 삼국 유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 환인과 화둥이 봐갖고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이 나라에 뭐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단군한 거. 단군 신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 바람, 뭐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또 뭐가 있죠? 구름이 끼는 신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왔다? 바로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이게 환인 하나님께서 비, 바람, 구름을 가지고 환웅한테 그래서 이 환웅이 누구를 만났어요? 웅녀를 만나서 바로 누구를 낳다? 단군을 낳다. 단군 왕검 이렇게 되죠.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군 왕검.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것은 결국 제사와 정치를 하나로 일치를 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여러분들이 볼 때 단군 신화에 대해서 있고요. 고조선의 사회를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 고조선은 이루어지고 있냐면 왕 아래 상, 또 대부, 장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이 개념으로요. 왕 아래 누가 있었냐면 상이 있었고 대부, 뭐 장군 이런 게 있었다. 이게 왜 제가 노라는 걸 쓰냐면 나중에 부족국가 시대에 부여와 고구려의 밑에 있는 거 을금과 삼군 뭐 신제와 견읍 뭐 견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거기 8조법에 대한 문제는요. 공무원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이 8조법. 8조법은 8개의 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몇 개만 전한다? 3개만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말은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보복주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알죠? 그것처럼 그 함무라비 법전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복수주의. 이거고요. 그래서 생명 존중의 사상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거고요. 남을 다치게 하는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이게 노동력을 중시했고 곡물로 배상했다. 이거는 농경을 중시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도둑질한 자, 남의 물건을 훔는 것은 사회 재산이 그만큼 중시되는 그러한 사회였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하나씩 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물론 내용을 알아두고 좋고요. 문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이렇게 되죠. 고조선의 사회에서는요. 아까도 그랬지만 8조법이 있으면서 고조선은 어떻게 했냐. 요게 가끔 나올 때 좀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한테 철기 문화를 지금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청동기였습니다. 청동기. 이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어떻게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시면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을 거기 교재에 보면 고조선을 몰아내고 고조선이 했던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을 했는데요. 왜 그랬느냐? 위만이 들어올 때 뭐를 갖고 들어왔다? 맞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철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이렇게 해서 고조선은 드디어 위만조선이라는 위만이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중개무역을 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중개무역. 그런데 기원전 108년 전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8년 무슨 일이 있었죠? 한나라 군대 있죠, 중국에. 한나라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한군연을 설치했죠. 한군연 설치,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의 마지막으로 당군왕검 이 얘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그거 알아두고요. 그 비파형 동검 아시죠? 이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비파형 왕검, 비파형 동검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고요. 8적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개인행명, 그 남의 복치, 요거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위만에 보시면요,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위만, 아까 그 위만에 있었죠. 위만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뭐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다, 농업을 발전시켜서 중개무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